2024년 7월 11일 책이 배달됐네요. 아쿠아마린. 아마 요 색깔일 겁니다. 아쿠아마린 색이라는 게. 근데 이제 요 색깔 연결될 건데 보통 사적 제재에 대한 얘기, 과거에 수사를 개판으로 하고 의도적으로 잘못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작하고 왜곡했던 경찰들, 수사사법기관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응징하고 뭐 그런 논란이 지금 있고, 물론 또 이제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이따가 YTN에 가는데 쯔양 관련된 뭐 레카 연합, 뭐 칼리큘라, 구제역, 뭐 별 가세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네요. 어쨌든 제가 요 띠지에서 여기 뒤에 제 글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우리 백가음 선생이 오랜만에 장편 소설을 내셨어요. 아쿠아마린. 예. 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에 광고비 받는 건 아닙니다. 추천사에 써줬기 때문에 저한테 또 배달됐기 때문에 뭐 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아쿠아마린이라고 백가흠 소설가의 장편 소설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TV조선의 사건팔이 24, 이 저랑 저 바로 앞에 이제 김은배 팀장님이 나오시죠. 근데 김은배 팀장님이 연세가 저보다 꽤 되세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분이 꼭 굉장히 젊게 보이고 싶어 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죠. 예전에는 사실 경찰들은 뭐 선후배든 어쨌든 뭐 서로 싫어하는 경찰대 애들이든 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깍듯한데, 사실 경찰대 출신의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애들은 별로 저는 뭐 상대하기 싫고 뭐 별로 그냥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뭐 그래도 이제 경찰이셨던 선배들 김복주 교수님이나 아니면 김복주 교수님은 저희 교수님이었으니까 그렇고 김은배 팀장이 그래도 선배. 근데 이제 그냥 깍듯이 했었는데 이걸 좀 뭐라고 하래,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싫어하신다?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런 반응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이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뭐 30대, 20대 기자, 30대 변호사, 40대 변호사, 50대도 거의 없어요. 이 사건 이런 거 하는 사람, 진행자나 50대 정도 되죠. 근데 그거를 맞추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같은 경찰 출신에서 한참 후배가 깍듯이 하는 게 이게 이거 이렇게 하면 자기 나이, 그래서 이제 반존대를 해야 되겠구나. 장난도 치고 형처럼. 근데 이제 그걸 또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뜨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이도 저렇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약간 좀 버릇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제가 뭘 하든 상관없죠. 뭐 깍두시. 근데 그래도 나이듦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50주년 넘어가면서 김은배 팀장님의 그 마음을,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젊은 꼰대들이죠. 젊은 검건들이 뭐 저렇게 버릇없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분들은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대해주는 게 오히려
더 활기차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잘 하여튼 어제는 조금 생각이 많았던 그랬었어요. 앞으로도 물론 이제 성질을 낼 수도 있죠. 우리 김은호 팀장이 버릇이 없어 그런데 근데 아니 뭐 그래도 젊게 사시는 게 좋더라고요. 어, 어, 태닝도 하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아, 홍명보에 대한 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아, 박문성 뭐 해설위원 같은 경우도 뭐 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박주호, 이영표, 뭐 이천수, 박문성, 특히 박문성 그리고 기타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얘기는 이거죠. 야, 홍명보 파벌 국내파 문제가 아니죠. 고대 파벌 아니면 특정한 인맥의 파벌들이 왜 독식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라고요. 박문성 해설위원도 그렇고 이영표 해설위원도 그렇고 하시라고요.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으면 몰라요. 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 깜짝 놀랐어요. 상반되는 얘기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쯔양이라고 하는 저는 사실 그 먹방이라고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가학행위잖아요. 가학행위. 그렇게 이딴만한 걸 젊고 작은 여자가 그거 어떻게 다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그걸 다 넣고 막 이게 저는 사실 자학이다 학대이자 고문 뭐 이렇게 고문까지 하는데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뭐 지가 그렇게 먹겠다는데 뭐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그재양이라는 사람이 전 연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 뭐 어렸을 때,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연인이었는데 뭐 처음에 잘해줬다가 뭐 그래 됐다가 근데 이제 자기를 어떤 술집으로 데려가서 술집 일을 하게 하고 뭐 돈을 착취하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 거냐 해서 이렇게 먹방까지 하게 됐다. 그 얘기까지 잘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둘 사이의 관계를 어쨌든 나온 여러 가지 증거는 뭐 맞기도 하고 녹취도 있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래서 뭐 몇십억 뭐 하는데 실제로 그게 다일까? 저는 사실은 조금 더 내용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둘 사이 어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소속사 대표인지 전 연인인지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고 때린 거 잘못이고 돈 갈취한 거 잘못이고 뭐 술집에서 일하게 한 건지 원래 뭐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쯔양 얘기는 음, 자기는 그 전 남친 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술집에 가서 술만 따르다 왔다. 다른 거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믿어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어쨌든 거기서 일한 건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뭐 딱히 뭐 문제가 되나? 강요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뭐 문제가 되나?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고 뭐 팬들이 그걸 뭐 굳이 물어본 건 아니니까 뭐 언제 어쨌든 그 팩트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다 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좀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오늘 아침 뭐가 나왔냐면요. 쯔양이 갑자기 무슨 어린이들 무슨 뭐 그 저기 단체인가? 그 결식아동인가? 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2억 원을 기부했다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뭐 좋은 일 하는구나. 많이, 돈도 많이 버니까 많이 뭐, 한국이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1위니까, 1위가 찌양이고 2위가 곽튜브 뭐,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바로 뭐, 쯔양이 뭐, 이렇게, 누구한테 뭐, 가스라이팅을 해. 이게 막 나오니, 이건 뭐야? 아, 그럼 꼭 생각하면은, 찌양과 찌양의 현재 소속사가 뭔가 여론 마사지를 한 건가? 이게 좀 이게 이상하다.
이 상황이. 저도 이제 나오는 많은 얘기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제역이나 칼리큘라나 뭐 전국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찌양의 그 약점을, 약점이 두 개죠. 술집 나갔다는 거랑 자기 그 전 연인한테 이렇게 많이 당했다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뭐이 폭로하는 거 대신에 돈을 받았다 이렇게. 근데 그게 어디서 했냐?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라는 사람이 그걸 봐야 되겠. 그걸 계속 아침에 1시간 넘는 그거를 그냥 틀어놓고 저는 다른 일 하면서 틀어놓고 왔는데 그 녹취가 뭐 8개가 나오더라고요. 쭉 나오니까 참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칼리큘라라고 하면은 밀양 사건에서 뭐 그런 역할도 했고 뭐 그러니까 아닌데 이 사람 이게 이제 사실 그래서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게 신뢰할 존재가 못 되나? 결국은 이게 다 욕먹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거죠.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좀 이름난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응?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거기서 뒷돈 받고 어떤 경우는 뒷돈이 안 되면 터트리고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필 그게 또 가로세 연구소의 김세희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그 폭로가 되니까 또 찌양은 그걸 만들어서 또 거의 뭐 지금까지 얘기를 다 하고 몇 억씩 오가고 뭐 오갔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되고 지금 또 사실 고발이 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YTN에 가서 저 방송을 그 가스라이팅에서 하게 되는 것도 그건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진실의 여부는 금방 가려지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자. 그리고 유튜브라고 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새로 뜨는 많은 스타들 아니면 셀럽들도 사실은 가려서 보자. 사실 저는 그 새로 뜨는 셀럽 이런 사람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제가 좋아하는 골 때리는 뭐 그녀들인가 어제 그거 어제인가 그저께 어제죠. 그것도 이제 했는데 그게 스트리밍 파이터라고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하는 그 여성들이 나와서 축구하고 뭐 하는데 그 중에 한 팀이죠. 근데 거기 제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유명한 뭐 셀럽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딱히 신뢰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방송이 만들어낸 사람들 물론 그거는 레거시 미디어 똑같지만 레거시 미디어에서의 어떤 만들어진 스타들도 거의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생각도 들었고 돈을 얼마나 벌길래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찌양은 엄청나게 버는 것 같더라고요. 뭐 40억 뭐 그 이상을 뜯겼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번 거죠. 글쎄요.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유튜버들 이런 뉴미디어의 셀럽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 많이 고민이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또 하나 주제가 이제 이민호 신화의 이민호가 그 작가 아는 작가라고 하는 아마 누나의 친구 같아요. 누나의 친구가 아는 작가인데 그 사람한테는 9억을 뜯긴 것 같고 심리적으로 이 가스라이팅이 되면은 다 뜯기죠. 뭐 통장 뭐 비밀번호 다 뜯기고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별일이 다 있죠. 이따가 다시 또 YTN에 생방하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보니까 국회에서 윤익은 경찰청장이랑 김철문 경북청장 나와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윤익은한테 물었죠. 최상병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 불가하다.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뭐 사진 찍어서 그렇게 된 거고 나중에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 거죠. 지금 못 한다는 거예요. 윤희근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되면은 제도 운영의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 가치인데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나오지 않는다.
개 같은 소리입니다. 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됐고 거기서 말 그대로 그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사안에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떳떳하게 내놓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이렇게 정파적으로 해석이 돼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럴 생각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의 어떤 자신도 없고 자신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희근이는 뭐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제도 운영의 취지라는 것은요. 투명성과 공개성이고 그게 공정성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런 거 없이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자신 전문성을 통해서 명확히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 개인의 판단과 다른 개인의 판단이 섞여서 결론이 어느 나왔으면은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면은 국민들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 회의록 자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니까 도대체 거기서 농담 따먹기만 한 건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도 제가 모든 위원회는 다 공개, 특히 이 회의록은 꼭 공개를 해야 된다. 자, 아까 그 레카 연합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뉴시스 그게 나오네요. 지금 하도 지금 논란이 되니까 이 레카 연합이 뭐냐라고 떴는데 아마 이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레카 유튜버 이렇게 됐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런 이 레카 연합이라는 것을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의 김세희라는 사람이 레카 연합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 레카 연합이라는 것은 아마도 가세연이 지목한 바대로라면 이슈나 화제를 다루는 유튜버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장사의 신 유니버스라는 인물 관계도가 확산됐었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들이 사이버레카 연합회, 사이버레카 공제라고 불리기 시작된 거고 거기에는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간고, 엄태웅, 크로커다일 뭐 이런 유튜버들이 이렇게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헬스 트레이너 작년 10월에 헬스 트레이너 황모 씨의 동영상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 주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형성된 건지 단순히 사적 모임인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뭐 유튜버 한 사람은 사실 그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뭐 밥 먹는 한두 번 밥 먹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어떨지 한번 물어봐야죠 진짜 경찰이 그 수사하면 물어볼 거예요 대답 잘 하세요 자 그 나흘간 19차례나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80대한테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남양주 지난해 9월 9일 날 남양주시에서 피해자 아이의 13세 미만입니다. 아이의 신체를 19차례나. 근데 이 인간은 거동도 불편해요. 근데 거동 불편하다고 아무리 나이 들었다고 성추행 범죄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런 자들만 처벌하면 안 되죠. 힘 있는 자들도 처벌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가 5년간 448건이래. 진선미 의원실이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교육청 전수조사를 했는데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448건. 그런데 그루밍 성범죄 집계조차 없어요. 그냥 성범죄라고 해서 이렇게 성희롱, 추행, 성폭력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교육하는 놈들이 몇 놈들이
그 주체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 교청 회장이 그런 놈이 그 신임 회장이 될 정도면 이게 가관이죠, 가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교사가 되기 전에 교사는 되는 과정에서 이런 놈들을 이런 년들을 걸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없는 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든 뭘 했든 이게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어부딸 미성년 어부딸을 13년 동안 성폭행한 계부 이 새끼한테도 징역 23년 너무 작죠. 이 새끼는 무기징역을 해야죠. 저기 물리적 거세를 해버려야죠. 그렇죠? 주식 전문가 행세를 했던 놈이 55억을 가로챘는데 징역 7년밖에 안 받았어요. 징역 7년이면은 대충 이제 조금 하면 일치고 저리치면 한 5년 살 거예요. 1년은 10억이죠. 5년 살고 나와서 이제 그 50억 넘게 띵까띵까 잘 살겠죠. 반드시 이런 인간들은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범죄 수익을 환수했나? 아니요. 벌금 5천만 원, 징역 뭐 기껏해야. 근데 이 인간이 교회 권사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작살난 거죠, 사실. 제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어, 이런 자들이 엄정하게 처벌받고 범죄 수익 환수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니 이게 어쩌합니까? 자, 저는 YTN에 방송하러 가겠습니다.